고공행진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56.9%로 꺾였습니다. 내각이 가파른 물가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11일부터 사흘간 일본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물가 대응에 부정평가를 내린 일본인이 64.1%로 집계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물가 대응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38개국 평균 9.2%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77.3%는 식료품, 기타 생필품 가격 인상이 그들의 삶에 다양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4월 조사보다 8.6%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71.1%가 다음 달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56.9%에 그쳤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에서 61.5%에 달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1%포인트 상승한 26.9%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에서는 구로다 총재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드러났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일본 가계의 물가 인상 허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는데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77.3%에 달했으며 그가 중앙은행 총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8.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2013년 취임한 후 줄곧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일본이 마이너스 0.10%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결과 이날 엔화는 장중 달러당 135엔대에 거래되며 1998년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의 엔화 가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통화당국은 지금의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안보 공약 이행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14일 총리 측근을 인용,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 공시가 유력한 오는 22일 후쿠시마현에서 첫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의 주요 과제로 평화헌법 개정을 낼 것만큼 첫 일성으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자민당이 개헌 가능한 의원수인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첫 연설에서 지역경제 조기 부흥에 관한 지원 의사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재해 발생 이후 집권자민당 총재는 국정선거 때마다 후쿠시마현에서 첫 연설을 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해 가을 중의원 선거 당시 후쿠시마의 스치오 온천 마을을 첫 연설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이번 국회 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참의원 선거 투개표일은 내달 10일로 사실상 결정됐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전날 집권자민당 간부회에서 6월 15일에 어린이 가정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성립시키고 국회가 폐회될 예정이다며 드디어 참의원 공시가 내주로 다가왔다. 정책과 비전을 호소하며 일대 결전을 당당히 이겨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여당인 자민당이 앞서 언급된 개헌 가능 의원 수인 3분의 1을 차지하는지 여부입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구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다위대의 위헌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을 계속하겠다며 개헌 야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노후 2천만 엔 문제, 연금 감액, 수령 연령 인상 등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불안감이 크다. 단카이 세대는 아동수당도 교육비, 의료비 무상도 없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로 작은 여행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주택 구입비 이자도 높았지만 지금처럼 급등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육아 세대는 아동수당 등이 있어 풍족하지만 주택 구입비 등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예적금의 이자는 없는 것과 같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배우는 일도 수없이 많다. 소비세는 사회보장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나이가 들거나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조금은 지켜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세대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연금, 공무원의 급료 등은 사회 정세에 따라 감액하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의 보수는 어떤가? 의원 감원 등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향상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정치인, 아니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선거 전에는 별다른 근거는 없음에도 국민에게 듣기 좋은 정책의 명칭을 내세운 다음 주장한 정책들은 이제 생각을 곱씹어가다 보면 결국 구체적 설명 없이 사라지고 그런 듣기 좋은 말만 쌓으면서 싸운 도중에 정책의 명칭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한다. 지난번 뼈대가 굵은 방침의 각 정책에서의 재원 확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야당 질문에 앞으로 정책을 정리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런 정치인에게 일본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한번 함락시켜야 한다. 앞으로 틀림없이 증세목론을 실행할 정치인이 총리여서는 안 된다. 일본이 조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한 끝에는 올해 10월부터 소득 제한에 걸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정부에서는 자녀에 대해 아무것도 보조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구조입니다.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일 것 같네요. 열심히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앞으로 계속당할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저소득층만을 무척 아끼는 지금의 정부에는 더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첫 번째로 보는 세상 만들기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기시다 정권은 미래의 아이들보다 이 나라 자체를 망치는 정권이고 결국에 가장 울게 될 것은 미래의 아이들이다. 물가 폭등 등에 맞춰 생활보호비도 올리고 소비세를 폐지하고 각종 세금 등을 낮추는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 기시다 정권이 주름살을 안길 것이다. 정말로 최악의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곧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뽑지 않으면 미래의 아이들에게 모두 주름살이 가는 것을 온 국민이 생각해야 한다. 모두 신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각 총리 대신의 답변이나 정치 설명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발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국민의 생각은 코로나와 관련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나 연금 생활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며 반면 생활보호 수급자에게는 상당히 두터운 지원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연금 생활자는 그 이하로 그냥 방치. 아무리 목적이 비과세 세대의 두터운 지원일지라도 그 원자가 되는 현역 세대는 그대로 두고 가려 한다. 아마 이대로라면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떨어질 거다. 내각 총리 대신님. 선거 전에 자주 있는 일이지만 확실히 내용물을 드러내지 않고 듣기 좋은 목표만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거를 마치고 열어보면 소득 제한이니 뭐니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밝혀지니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년부터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협의를 시작해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길 바란다. 기시다가 즉흥적인 발언만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언행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취임 초부터 금융과세 증세를 부추기는가 싶더니 자신은 전혀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국민에게는 투자를 권유했다. 고가로 잡게 한 후에 니케이가 폭락한 것과 동시에 또 금융과세 증세 논의는 계속해 나간다고 발언했지. 기시다의 말은 이 정도만으로도 믿음이 갈 수가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을 얕보는 썩어 빠진 수상은 처음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를 불문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보이는 잘못된 자세들인 만큼 일정 부분들이 공감이 돼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